오늘장 수급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 시간입니다.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빅 이벤트가 많은 이번 주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시장이 좋았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흐름이 좀 더 좋았고, 상승률에 거의 한 2배 이상의 흐름이 나왔다는 거 긍정적인 것 같고, 코스피가 좀 상승했지만 상승 하락 종목 수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을 살펴보면은 코스피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좀 상승했고,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오늘 밤에 엔비디아의 GTC 2024 컨퍼런스 기대감이 또 오후 들어서 점점 더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이나 디자인 하우스 등 관련된 종목으로의 매수세가 좀 더 유입되는 모습이 나올 정도로 투심이 좋았다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특징적인 거는 코스닥에서 기관이 웬일인지 1,000억 원 이상 매수했다는 거. 그래서 양시장에서 개인 매도하고 코스닥에서 기관이 매수했던 게 좀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들을 선택해줬는지 외국인의 시선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열어볼게요. 전거래일 급등 후 오늘은 조정 흐름이 나와준 LS 네트워크스 외국인들의 시선을 받았고요. 대기업의 투자 소식과 함께 또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을 앞두고 로봇주가 전반적인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삼익 THK가 두 번째 랭크되어 있습니다. 추가 수주를 기대하면서 매수 리포트까지 나와준 이수페타시스가 외국인의 시선을 받아줬고요.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든 세진중공업이 네 번째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푸틴이 오선이 사실상 확정됐고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까지 더해지면서 방산주 현대로템이 랭크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장에서 리튬 관련주들 급등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리튬 포어스가 볼리비아 염호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오릿 에너지와 하이드롤 리튬 오늘 외국인의 시선을 받아줬습니다. 또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HLB 생명과학과 네이처셀이 두세 번째 랭크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하이브리드 부품 관련주로 꼽히는 코리아 FT가 네 번째 랭크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10가지 종목 중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특징이 무엇일까요? 네, 열 종목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섹터를 좀 고르게 샀다라는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좀 큰 흐름에서 살펴보면은 이제 섹터 순환매,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군도 이제 오늘 코스피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흐름이 좋았는데 코스닥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이제 바이오 종목군도 있었고요. 그리고 리튬 종목군, 그리고 최근에 조선 기자재 흐름이 좋은데 기자재 종목군들도 있어서 섹터 순환매에 해당하는 종목을 외국인이 매수했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10개 종목이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서는 좀 조정이 나왔었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좋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곳에서 그런 종목군들을 외국인이 매수한 것을 살펴봤을 때는 그런 종목으로는 네, 이제 하이드로 리튬이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여러 개, 한 세네 개 이상이 됐기 때문에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곳에 샀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모습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눈길을 끄는 외국인의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조선기자재 쪽에서 세진중공업을 뽑아봤습니다. 세진중공업 오늘 살짝 윗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그 윗꼬리가 달린 가격권이 한 6,500원 전후에서는 좀 물량 소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좀 거래량 터졌고 윗꼬리가 달긴 했지만 펀더멘탈 관점에서는 회사가 좋습니다. 정말 많은 기자재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 작년에 수익성이 가장 좋은,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았던 기업이 세진중공업이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률이 8.7%였고 사업 분야 기자재면은 거기서 거기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사업 분야라고 해서 클릭하면 굉장히 자세히 한 5개 이상 자세히 나와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는데 데크하우스나 LPG, LNG 탱크, 플랜트 모듈 등이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조선주들이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이나 초대형 가스 운반선 수주가 크게 증가하면서 탱크 수요가 좀 크게 증가했는데 이쪽 세진중공업이 탱크 쪽에서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상황이 돌아가는 게 세진중공업에 있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전방 산업 분위기가 좋구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한 3,500억대인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336억 원 기록했고 또 올해는 한 410억 이상, 내년에는
560억 이상. 그래서 실적도 꾸준히 증가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것도 실적단에서 살펴볼 만한 요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HD 현대계열 중심의 이제 비중이 큰 상황인데 뭐 삼성이나 하나 등 또 추가 고객사 확보 기대감이 있다는 것도 중요한 거고, 또 수급적으로 다른 기자재보다 이제 꾸준히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수급을 살펴보시면은 2월 말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좀 메이저 쌍끌이 매수가 있었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전략으로는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될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시선주로는 코스피에서 세진중공업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와 경쟁할 기관의 시선주도 바로 만나볼게요. 먼저 코스피 열어보겠습니다. 미중 갈등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는 조선주,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오늘 기관의 시선을 받아줬고요. SK하이닉스는 목표가가 21만 원까지 대폭 상향되는 리포트가 나와줬고, 이번에는 또 메타와 손을 잡고 XR용 올레도스 개발이 유력하다는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오늘 로봇주가 강세를 보였고, 자사 솔루션을 활용한 수술이 성공했다는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네 번째에 랭크되어 있고요. 구리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전선 관련주들의 주가도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한전선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열어볼게요. 피부 미용기기 관련주로 원택 오늘장에서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기관의 시선을 보내줬습니다. CMO 기업인 바이넥스도 5거래일 연속 기관이 매수세가 보내줬고요. 앞으로 또 GTC를 앞두고 기대감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YIK가 세 번째에 랭크되어 있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번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강세를 보이면서 기관이 시선을 보내줬습니다. 마지막에 랭크되어 있는 ST팜 오늘 장중에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미국의 바이오텍인 제론이 또 혈액암 치료제가 FDA 승인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더해졌고,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주가 역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 종목 중에서는 기관의 수급 특징이 무엇일까요? 네, 외국인 수급 특징주보다는 기관 종목군을 살펴보시면은 급등한 종목이 몇 개 눈에 띕니다. 그래서 바이넥스가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또 ST팜은 장중에 한 27, 8% 수준까지 급등했었던 것을 살펴보면은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서 기관이 좀 수익률 제고 측면, 그러니까 좀 올라왔지만 좀 더 추가 상승, 고가에 사서 뭐 더 고가에 팔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했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코스피 쪽에 에서 특징적인 거는 대표적인 기업들, 섹터에서 대표적인 기업들을 좀 매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에서 뭐 삼성중공업, 또 반도체에서 SK하이닉스, 또 로봇주에서 두산로보틱스, 전고체 쪽에서 또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등,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과 함께 수익률 제고에 관련돼서 좀 힘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눈길을 끄는 기관의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산 로보틱스를 뽑았습니다. 오늘 윗골이 길게 달리지 않고 오늘 93,000원, 시가총액도 정확히 6조 원 조금 돌파해서 마감한 상황인데, 최근에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협등 로봇이 또 이제 수술에도 담낭 제거 수술에도 활용이 됐는데, 그 수술을 집도한 원장이 얘기하기에를 뭐 안정성도 그렇고 정확도도 높기 때문에 이제 암과 관련된, 그래서 좀 약간 고난이도에 관련된 수술에도 좀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이제 수출 관련돼서도 뭐 검토하는 거, 그 부분이 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이제 뭐 판매 채널이나 이제 로봇 라인업을 확대 계획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판매 채널은 한 109개, 그러니까 올해 이제 100개를 넘어서는 해가 올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2026년에 2년 후에는 2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성장성이 좀 클 수 있겠다라는 거 중요하겠고, 또 라인업도 13개에서 17개로 늘어나는데 17개가 되는데 다른 협동 로봇 경쟁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대여섯 개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라인업이 올해로 봤을 때는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면 또 이제 마켓쉐어 점유율도 좀 이렇게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시가총액이 6조인데 이제 패시브 관련돼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벌써 MSCI 5월 리뷰 편입 가능한 종목군 후보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래서 시장에서 시가총액 4조 원이 넘는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좋은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두산로보틱스가 그 이제 후보군에 속한다는 것도 중요해서 최근에 기관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심에 또 연기금이 있다는 것도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코스피에서 기관 순매수 11위에 들어와 있고 외국인 쪽에서도 순매수 상위 20위 안에 들어왔을 정도로 수급이 좋다. 근데 좀 더 이어지고 있는 수급은 기관이다. 그래서 조정 시의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관의 시선주 역시 코스피에서 나왔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외국인의 시선주로는 세진중공업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조금 더 눈길이 가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둘 다 좋지만 그 두산 로보틱스를 뽑았습니다. 최근에 레인보 로보틱스도 수급과 함께 저점을 높이고 있는 모습도 긍정적이라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0만 3천 원을 볼 수 있겠고 1차 목표가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8만 4,900원 보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최종 선택은 기관의 시선주로 꼽아주신 두산 로보틱스 선택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선주는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